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6살의 젊은 나이에 상처를 딛고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오늘은 이렇게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 말 좀 들어달라고 써보려 합니다. 정말 저의 인생에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헤어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그렇게 사랑을 했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의 남편은 전자기기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핸드폰이 고장나면 정말 많이 불편하잖아요. 핸드폰이 안 돼서 잔뜩 짜증이 난 상태로 핸드폰을 고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센터 기사였던 남편은 저를 웃으면서 대해줬어요. 짜증난 저에게 유머를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핸드폰도 잘 고쳐주고 저의 마음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핸드폰을 고치고 나오는데 그가 준 명함 뒤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전화 한번 달라는 남편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보니 왠지 심장이 나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한번 달라는 그의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손이 쉽사리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고민하다가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전화가 안 오는 줄 알았다면서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직진하는 남자를 처음 만나서 그런지 저는 너무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잠깐이었지만 정말 마음에 들었다 했고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자주 데이트를 즐겼어요. 우리는 사귀자는 말 없이도 연인이 되었고 남편은 저희 근처에 살고 싶다면서 전셋집을 하나를 얻어서 같이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때는 저도 사랑에 미친 듯이 빠져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남편의 모든 행동이 그저 마음에 들었고 이런 사람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왜 그리도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매일 살을 부벼대면서 지냈습니다. 남편 역시도 저에게 참 다정하게 잘하는 면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점들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늘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이었기에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어도 이상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주말에는 본가에 갔습니다. 사실 남편은 타지에 정근을 와 있던 거였어요. 어쩌다 보니 여러 문제가 있어 타지로 발령이 나서 와 있던 거였고 집은 이곳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남편과 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남편과 같이 사는 건 알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동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도 알고 계신 상황이었고 부모님은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한 채 둘이 사실혼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언짢게 생각하시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남편이 집에 가고 저 역시 집으로 와 있을 때 부모님은 한마디씩 하셨어요.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맞니?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그러다 덜컥 아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그런 걱정 마라. 그런 일 생기면 그때는 혼인신고하고 결혼식도 올린다 했어. 그때 가서 할 거면 지금은 왜 못 그러는데.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덜컥 결혼이야. 내 인생 생각해서 그러는 거래. 여자들은 한번 그렇게 시집 갔다 오면 이혼녀 딱지가 붙어서 안 좋잖아. 결혼도 좀 더 살아보고 해야지. 안 그래?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저도 내심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너무 좋으니까 이대로 결혼해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잘 살고 있는데 결혼만 한다고 우리 관계가 뭐가 틀어질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집에 다녀오고 나서는 남편에게 슬쩍 물었죠. 우리 그냥 결혼식 올려버릴까? 어차피 같이 사는 건데 결혼식만이라도 올리면 좋잖아. 넌 본가 다녀오면 꼭 그 소리 하더라. 왜 혼인신고라도 먼저 하자고 하지? 평소에는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꼭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져서는 저에게 톡 쏘아 붙이면서 저를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는 말을 못하고 알았다고 그냥 자자고 하고 잠에 들었어요.
남편과의 생활이 좋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움은 늘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저를 좋아해 주긴 했어도 남들에게는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남편이 가족에게는 어쩔 수 없이 동거하는 걸 이야기해도 좋지만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친구들이 알면 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귀찮게 될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친구들에게는 남편의 존재도 알릴 수 없었어요. 남편은 되도록 메신저에도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사진이 잘 안 나와서 올리기 싫고 남들이 자기 사진 보는 거 싫다면서요. 그래서 친구들은 제가 남자친구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본가에 간 날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온다고 해서 친구들과 집에서 어울려 놀았습니다. 한참을 술을 마시다가 한 친구가 뭔가를 발견하고 말했어요. 야야, 이거 남자 옷 아니야? 너 남자랑 같이 사니? 그러고 보니 집에 면도 크림도 있어. 저것이 우리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혼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네. 친구들은 집에서 저마다 남자의 흔적을 찾으며 제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말하기를 왜 남편이 있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물었어요. 상황이 좀 그렇게 돼서 남편이 싫어해서 말을 못했다고 동거하는 남자친구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살림을 함께하고 있으니 사실혼의 단계인 건데 너 그러다가 버림받게 되면 너만 불쌍해지는 거라고 친구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의 이야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랬기에 더욱 같이 사는 걸 알리면 안 된다고 소문나면 너만 결혼하기 힘들어진다고 했었어요. 그 말을 그때는 심각하게 생각 못했어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살다가 남편과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친구들은 그럴 거면 동거하지 말고 연애나 하라고 저에게 딱 잘라 말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시작한 것을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요. 친구들이 가고 나서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오고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결혼하긴 할 거냐고요. 남편은 이제껏 아무 이야기 없이 잘 살다가 왜 또 결혼 이야기를 꺼내냐고 했어요. 또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냐면서 결혼은 지금 안 해도 상관없지 않냐고, 나이가 40이 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하려고 드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당당하게 결혼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물었어요. 혹시 나랑 결혼하긴 싫고 쾌락은 즐기고 싶은 거야? 내가 그런 도구에 불과해? 어디선가 잡지책에서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그저 한순간의 쾌락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남편 역시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싶어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데 왜 같이 살겠냐면서 그렇게 궁금하면 네가 나를 떠나보라고 자기가 어떻게 할지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보통 그러면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결혼하자고 해야 맞는 말이었을 텐데 남편은 제가 떠나야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좀 실망이 컸어요. 그래서 남편이 잠든 깊은 밤에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저도 남편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 건 사실이었지만 왜 난 이 사람에게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아닐까? 그리고 내가 떠나야지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떠나서 그 사랑의 증명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일찍 집을 나오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이대로 이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겠다고 했지만 나와 결혼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나를 과연 잡으려 올까 싶었습니다. 그저 한순간의 사랑이었다면 아파도 끊어내야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고 저는 그대로 짐을 가지고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게 아주 개미가 기어가듯 천천히 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는 잠시 수도관이 고장나서 왔다고 했어요. 남편이 데리러 올 거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내내 전화가 오더니
저희 집 배를 누군가 누르는 겁니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땀은 범벅이 돼서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계신 것도 생각하지 않고 저를 탁 안더군요. 그때는 진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요. 부모님께 부끄러워서 떨어져 보라고 했더니 사라지라고 한다고 진짜 떠나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저에게 자기한테서 떠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저 없이는 절대 못 산다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을 했어요. 그걸 지켜보던 부모님이 그럼 결혼할 거냐고 묻자 남편은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박력 있는 모습에 다시 한번 반했어요. 남편은 자세한 결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어차피 살고 있는 집이 전세니 거기서 신혼살림을 꾸리고 결혼은 소박하게 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시끌벅적한 게 싫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정말 소수의 지인들만 모여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지인들은 정말 소수였어요. 남편이 친하다고 했던 사람들은 정작 오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결혼식에 좀 와 있었어요. 제 지인들은 너무 많았는데 정말 추리고 추려서 왔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친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생뚱맞은 사람들이 온 것 같았죠. 뭔가 이상하다 느꼈지만 그래도 뭐 즐거운 날이니까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한 가지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야 저는 마음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랑 결혼을 안 하려는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나서부터도 마음이 찜찜한 건 왜였을까요? 저는 남편이 결혼하면 주말에는 본가에 안 갈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도 주말에 저와 보내는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같이 있고 싶으니 본가에 같이 가자 했는데 시댁에는 같이 가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혼자 다녀오겠다며 주말마다 저를 혼자 집에 두는 거였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 제 관계는 달라질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결혼으로 묶인 상태였고 이전의 그 동거 상황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친구들은 그렇게 남편을 밖으로 내돌리면 안 된다면서 혼자 본가 가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혼 초장 때 잘 잡아야 한다면서 본가에 가는 남편을 잘 살피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고 있었지만 주변의 그런 말들로 인해서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어도 남들과 같은 부부의 느낌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남편은 본가에 가면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남편의 본가도 가본 적이 없었고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남편은 뭔가 저에게 숨기는 게 많은 사람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밤중에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좀 신경 쓰였어요. 아프다고? 주중에는 못 가고 주말에 갈 수 있는데.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연락하고 응급실 가. 누군가가 아파서 급히 전화를 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본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먼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누가 아픈 건지 그리고 왜 상대에게 그렇게 편하게 반말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였습니다. 저는 궁금한 걸 못 참는 성격이라 아침이 되어서 어젯밤에 그 통화는 누구랑 한 것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무슨 통화냐고 시치미를 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기분이 쎄해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저는 분명 남편이 통화를 했다는 걸 두기로 들었는데 남편은 저보고 잠꼬대하는 거 아니냐며 꿈에서 들은 걸 거라고 한사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기분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연락이 오면 왠지 모르게 더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숨긴다 싶으면 그게 이상하고 자꾸만 더 크게 신경 쓰이게 되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감시하는 게 일이 된 것 같았어요. 차라리 솔직히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제가 정신병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남편의 그 이상한 전화 한 통 때문에
불신감이 확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잠들기 전까지는 항상 뭔가 불안한 마음으로 두 눈 꼭 감고서 남편이 잠들길 기다렸어요. 한동안 남편도 잠잠했어요. 제가 그 통화를 신경 쓰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죠. 남편의 비밀 창고인 그 핸드폰을 열어보겠다고요. 남편이 핸드폰을 만질 때마다 유심히 패턴을 봤어요. 남편은 제가 패턴을 훔쳐보는 줄 몰랐는지 패턴으로 열고 핸드폰을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회를 호심탄탄 노리는 저는 남편이 밤에 푹 잠든 그 사이 그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부부 사이이긴 하지만 그동안 서로의 핸드폰은 열어보지를 않았어요. 핸드폰을 본다는 것은 서로를 캔다는 느낌과 의심만 늘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저의 의심과 궁금증은 서로의 신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 못한 많은 것들이 남편의 핸드폰 안에 있었다는 걸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안에는 남편이 가족분들과 웃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게 저 아닌 다른 사람과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에 경악스러웠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과 이해할 수 없는 사진들, 아이와 정말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났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알던 사람들이 맞는데 그럼 이 여자와 아이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에 밤을 그냥 새웠어요. 그리고 제가 멍하니 앉아 있으니 남편이 일어나서 저에게 왜 잠도 안 잔 얼굴이냐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남편의 핸드폰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게 뭐냐고 묻더니 사진을 보고는 당황해서는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저는 바로 말해달라고, 나도 지금 인내심이 없는데 더는 이 복잡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담배 좀 피고 오겠다고 하더니 안 피우던 담배를 피우고서는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사실 내가 결혼하기 꺼려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 그 사람은 내 형수랑 조카야. 그런데 왜 한가족처럼 그러는 건데? 그럼 한가족이지. 형이 결혼해서부터 같이 살았고 형이 죽고 나서도 같이 살았으니 말이야. 형이 죽었다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남편에게 형이 있었다는 소리도 처음이었고 그 두 사람을 자기가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형이 없고 나서 형수가 나에게 의지를 많이 했어. 내가 형과 많이 닮았다 했거든. 남편은 형수가 자기에게 의지하고 아이가 아플 때 본인에게 연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연락하는 것이 저는 마냥 좋게 느껴지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있는데 남편에게 직접 연락해서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하냐고 묻는 것도 화가 났어요. 결혼했으면 달라져야 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왜 형수의 존재를 내게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줄 형수는 모르냐고요. 남편은 형수의 존재를 알리게 되면 제가 불편해하거나 자기와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아무리 형수라지만 그래도 형이 죽었으니 어떻게 보면 남남이지 않냐면서요. 그렇긴 했죠. 마음이 편하다거나 마냥 그걸 이해하기엔 저는 마음이 그리 넓진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기색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형수와 조카를 자기가 내치기엔 힘들다고 했어요. 이미 시부모님과도 함께 살고 있었고 나가서 살면 집도 생활비도 걱정일 거라면서요. 아마도 시댁에서 생활비를 다 대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왜 시부모님도 내게 말을 하지 않았던 걸까? 별별 생각을 다 해보았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도 남편은 그저 자기가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저와는 죽어도 헤어질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큰 존재였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로선 남편의 말을 믿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달리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었겠어요. 그날은 그렇게 남편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남편의 행동은 변했어요. 아주 대놓고 제 앞에서 형수의 전화를 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어린이집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많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부부인데 마치 둘이 더 부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통화를 하곤 했어요. 그리고 저 몰래 방 안에 들어가서 영상 통화를 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참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정말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진짜 허탈하고 황당했습니다. 부인인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세 사람이 한 가족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아랑곳 않고 아이의 어린이집 활동 사진을 보기도 하고 마치 정말 자기 자식처럼 굴더군요. 진짜 눈에서 사랑이 꿀처럼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었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저런 눈빛을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보면 제 자식인 줄 알겠다 싶어서 저도 비꼬는 말투로 한 번씩 말을 던지기도 했어요. 당신 딸이야? 왜 그렇게 없이 못 살 것처럼 예뻐해? 얼마나 예쁘냐? 조그만 게 종이 접기도 하고 활짝 웃는 모습이. 마음 좀 넓겠어. 너도 나중에 아이 가지려면 애를 이뻐해야 애도 들어서는 거래. 뭐라는 거야? 나한테 저주 걸어? 그게 아니라 내 조카면 당신 조카기도 하니까 조금 예뻐하라는 말이지. 꼭 그렇게 애한테도 가시돋친 말을 해야 해? 남편의 말도 틀린 게 없었지만 이상하게 믿게 느껴지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특히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좋아한다는 것도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예뻐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죠. 사실 남편은 저와 연애할 때도 아이 생각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나 봐요. 뭔가 저 아이 때문에 나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그런 말을 했었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자꾸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냐며 가족이면 좋게 좀 받아들여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잘 지내보려고 한다고 애를 한번 데리고 오라고 같이 좋은데 놀러가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은 동공지진을 일으키면서 헛웃음을 치며 알겠다곤 했지만 왠지 꺼려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생각하니 내가 작은 엄마가 되는 건데 그러면 정말 사이좋게 지내야겠다는 큰 마음을 먹고서 말을 했는데 그런 반응이라니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부터 한동안은 아이 이야기를 피하기도 했고 사진도 잘 안 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더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 조카 아이 이야기는 요즘 안 해? 아, 그러고 보니 그의 이름이 뭐야? 바빠서 그랬지. 이름은 유진이야. 그래? 이름이 예쁘네. 그런데 그 이름을 듣고 기분이 왠지 싹 나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들까? 왜 그랬을까? 자꾸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는데 생각은 안 나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분이 왜 든 건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좀 지나서였을까? 한 번은 제가 아이를 낳으면 어떠냐는 질문에 뭐 어떻겠냐고 별 생각 없다더니 아이 이름은 남자면 우진이, 여자아이면 예진이로 짓자고 했던 말입니다. 그 생각이 번뜩 들자 기분이 싸해졌습니다. 왜 그 이름을 조카 이름을 따서 지으려고 한 걸까? 혹시 그 형수가 재혼하게 되면 애를 우리 아이로 호적으로 들여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분 나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름을 돌림자처럼 지으려고 하는 건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또 시치매를 뗐습니다. 진짜 속 터져서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녹음해 놓아야겠다는 생각했어요.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시치미만 떼고 거짓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남편인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저도 남편에 대한 애정도 식고 마음도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항상 본가에 갔어요. 그리고는 가족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가끔 사진을 보면 남편의 무릎에 그 아이가 앉혀져 있는 사진이라든지 다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 없이 그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내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본가로 간 날은 저는 항상 혼자 술을 홀짝이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있으면 견디지 못할 것만 같아서요. 친구들은 왜 그러냐며 이러다 너 알코올 중독자 된다고 그렇게 앓지만 말고 이야기를 좀 해보라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속 이야기를 꺼냈어요.
친구들은 남편이 더 큰 것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뭔가 느낌이 좋지 않으니 남편을 잘 살펴보고 안 되면 남편 몰래 시댁이라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무작정 시댁에 찾아갈까도 생각했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한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없는 자리에서 늘 영상통화를 즐기곤 했습니다. 제가 보면 기분이 안 좋을까봐 그런가 싶어서 저도 슬쩍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통화하는 걸 보고 싶더라고요. 왜 이상하게 느낌이 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었어요. 남편은 또 거실 베란다에 나가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의 베란다에 가서 영상통화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저에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랬어. 오늘은 어떻게 보냈어? 아빠, 나 오늘 친구랑 장난감 가지고 놀았어. 진짜 재밌었어. 저는 제기가 잘못 들렸나 싶었어요. 조카인 애가 제 남편에게 아빠라고 하는 거였어요. 진짜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빠도 잘 지냈지. 아빠는 회사 일 끝나고서 TV 보고 있었어. 아빠도 유진이 많이 보고 싶지. 아빠라는 말을 조카에게 쓸 수 있나요? 100번 양보해서 작은 아빠인데 그럼 작은 아빠라고 해야지. 아빠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전화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통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말을 걸었어요. 그만 통화하고 좀 들어와 보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통화를 재빨리 끄더니 들어왔어요. 다급히 문자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건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조카라더니 아빠? 아빠? 그게 걔가 아직 말을 잘 못해서 아빠라고 하는 거야. 삼촌 발음이 어려워서. 거짓말하지 마. 걔 말 엄청 잘하던데? 삼촌이라는 말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진짜야. 남편은 당황한 듯이 말까지 더듬으면서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고 더 캐물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왜 나한테 소개도 못해? 소개라도 해줘. 진짜 삼촌이라는 말을 못하는지라도 보게 해. 남편은 수습을 계속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럴수록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러고 나서 한동안 계속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남편이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전까지는 절대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말을 안 하니 답답해서 그런지 주말이 되니 바로 본가로 가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본가로 가서 있는 남편을 보니 남편에게는 제가 최우선 순위가 절대 아니라는 것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안 오는 통에 하룻밤을 꼴딱 세우고 화가 난 채로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사실 결혼이라고는 했지만 소박하게 올려서 시댁, 그러니까 남편의 본가에도 가본 적이 없었기에 주소도 몰랐거든요. 집안을 뒤져보니 다행히 남편 앞으로 왔던 우편물이 남아 있었어요. 본가의 집 주소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서 렌트카를 대여한 뒤 주소를 찍고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과연 남편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이며 매주 본가에 가면서도 왜 저는 데리고 가지 않는지, 그리고 그 조카라는 아이는 왜 남편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인지 모든 것들이 궁금해졌어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서도 저에게 연락도 안 왔으니 이게 결혼인가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시댁의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댁은 밖에서 훤히 다 보이는 주택이었어요. 주말이라 다 같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하호호, 너무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들려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긴장감을 감추며 초인종을 눌렀어요. 집안에서는 누구냐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제 이름을 말했죠. 분명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는데 저라는 거 알고는 당황해서는 잠시만 기다리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통 며느리가 찾아가면 반갑게 맞이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잠시, 집에서 남편이 맨발로 튀어나오더군요. 이건 확실히 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알고서 온 거냐고 나에게 묻더라고요. 저는 당신이 할 말은 그게 아니라 나를 집으로 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냐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의, 며느리가 시댁에 찾아가는 게 예의가 아닌 걸까요? 내 남편이 시댁에 있어서 남편 찾으러 왔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였을까요? 저는 도무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남편을 밀치고 그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모든 걸 오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착각했던 것이고 완전히 내가 이상한 인간으로 찍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잡을 틈도 없이 제가 빠르게 시댁 안으로 들어가자 다들 놀란 눈치였고 형수라던 그 사람이 저에게 누구냐고 묻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형님. 형님이라니? 초면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야, 이 사람 누구야? 그 여자가 말하는 자기는 바로 제 남편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남편은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는 망했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망한 건 남편이 아니라 나였는데 말이죠. 무슨 소린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형수가 아니라 바로 남편의 본부인이었던 거예요. 시부모님도 민망했는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진짜 머리가 돌 것만 같았습니다. 분명 남편과 나는 결혼식을 했고 시부모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그럼 그건 뭐였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조카라던 아이는 낯선 제가 들어오자 남편에게 아빠라면서 안기더군요. 그 상황에 남편은 또 그 아이를 안아들고는 잠시 방에 있으라며 다독이고 나왔습니다. 저는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여자 역시도 모르는 상황이었는지 놀란 토끼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궈지더군요. 그리고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와 그 여자가 화가 잔뜩이 나 있고 남편은 자기가 다 잘못했다며 엎드려서 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몰랐다는 사실에 저는 황당하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그 순간 그 여자가 너무 불쌍했으니까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파악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 여자는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몰래카메라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까지 웃으면서 말을 하더군요. 자기 남편이 절대 바람 같은 거 필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바람은 현실이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현실은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고 저 역시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오히려 바람핀 여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방으로 가더니 아이를 안고 나와서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연락할 때까지 절대 연락하지 마. 핑계조차도 듣고 싶지 않아. 왜 이래? 이렇게 가면 어떡해. 애가 얼마나 놀라겠어. 지금 이 상황에 여기에 애가 있는 게 더 놀랄 일이야.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각오 단단히 해둬. 여자는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도 냉정하게 말을 하고는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게 있는 남편을 보고는 어이없는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러려고 두 집 살림을 한 거니? 이야기나 들어보자. 남편은 제가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있길래 가서 핸드백으로 머리 한 대를 휘갈겼습니다. 옆으로 쓰러진 남편은 그제서야 입을 열더군요.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요. 매번 그렇게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 지경까지 온 건데 도대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필요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또 변명을 지어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무슨 말이라도 했었을 텐데 남편은 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라도 잡아보려고 했던 걸까요? 남편은 처음에는 그냥 발령난 곳에서 저와 가볍게 만남을 하려고 그랬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저와 만나보니 너무 자신과 잘 맞고 정말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평일에만이라도 같이 지내고 싶어서 방까지 얻었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어차피 저도 잘 아는 사실이라 크게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정말 저와 헤어질 자신이 없었대요.
아무리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저와 같이 살고 싶었다고 했어요. 물론 살고 있던 부인이 있었지만 그 부인의 경우에는 연애하다가 우연히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던 것이었고 진짜 사랑은 아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부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피임을 한다고 하고서 결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날벼락 같은 거였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니 아이는 아이대로 너무 예뻤다고 합니다. 이름도 직접 지어줄 만큼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아이만 보면서 살았고 정은 크게 없었기에 발령이 났을 때 크게 개의치 않고 옮겼대요. 다만 아이가 너무 남편을 좋아해서 그게 마음이 걸렸는데 적응되자 서로 괜찮아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영상통화를 하는 걸로 아빠의 시간을 즐겼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영상통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저에게 그 아이가 조카라고 소개하는 것 뿐이었다고 했어요. 결혼을 했을 때 시부모님이 오게 된 것은 어떻게든 정말 결혼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시부모님이 없으면 제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계속 부탁을 해서 시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였다면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정말 정신 차리게 해줬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아들이 바람을 피는 것도 모자라 따로 결혼을 하는데 보고 있으셨는지 저도 시부모님에게 화가 나 그 방문을 한참 동안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연이어 지고 싶었냐 물었습니다. 그건 진짜 제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꼭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는 본처와 이혼을 할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이혼하게 되면 그 아이도 데려다가 같이 키우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면서 내가 그 상황을 알게 된다면 같이 살려고 했을 거라고 믿는 남편이 미친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어떻게 할 것 같아? 죽여 패도 좋은데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나 정말 이대로 헤어지면 못 살아.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잘못한 만큼 맞겠으니 제발 헤어지자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꼴을 보니 참 허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렇게 애원할 거면 어떻게든 본처랑 헤어지고서 차라리 나 이혼남이다. 그런데 널 너무 좋아한다. 나랑 결혼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오히려 저는 남편에게 마음이 멀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선을 넘을 대로 넘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큰 거짓말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상태로 나와 결혼하고 살고 내가 추궁할 때도 계속 거짓말만 해댔는지 정말 저는 남편에게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다 필요 없으니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어차피 남편은 본처가 있고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제가 그 사이를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가장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아빠를 잃게 하고 한 여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내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남편이 잘못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들 남편의 말에 노란한 것밖에는 없잖아요. 저만 물러나면 깨끗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저는 제 마음도 많이 상처 입었지만 정리해야겠다는 말을 남기곤 돌아섰습니다. 남편은 안 된다면서 저 없이 사는 거는 영원도 없이 살게 될 거라면서 그렇게는 못 산다고 했어요. 주말에 늘 본가에 가던 사람, 나를 그저 자신의 애인 정도로만 생각하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계속 붙잡더군요. 저도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의 그 상황을 이어나가게 된다면 제 인생은 분명 수렁에 빠질 것만 같아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만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계속 쫓아와서 제 차에까지 같이 탔어요. 자기가 뭘 해야만 안 갈 거냐고 묻는데 저는 그런 것 따윈 없었습니다. 그냥 차에서 내려달라고 여기서 멈추는 게 가장 맞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어떻게든 저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더는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빨리 그만 가.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저도 스트레스에 한계치에 닿아서 진짜 남편을 미친 듯이 패주고 싶은 걸 참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자꾸 저에게 매달렸고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 정중앙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남편은 코를 잡고 아프다고 난리였어요. 저는 한 대 더 맞기 전에 내리라고 했어요. 사랑도 있었지만 안에 받쳐있는 서름과 각종 분노들이 넘쳐나오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내리고서도 저에게 집으로 가 있으라면서 자신도 곧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더군요. 사랑해, 내 말 알지? 저는 차를 뒤로 몰아서 남편이 서 있는 바로 앞에서 섰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차에 치이는지 알고 놀라서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어디에서 입에 올리는 건지,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면서 행동하는 철부지 같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는 안 돼 있었고 저는 집에 가서 짐을 싹 빼고 친정으로 갔어요. 생각외로 짐이 없어서 더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정리될 것을 왜 그렇게 아둥바둥 했던 것인지 제 자신이 뭐에 홀렸었나 싶었죠. 남편은 친정으로 저를 찾아왔지만 친정 식구들이 다 막아서고 남편을 홀대했습니다. 굵은 소금을 팍팍 뿌려대면서 어떻게 내 딸 자식의 앞길을 망쳐도 유분수라고, 결혼식을 그렇게 올리고 양심이 있으면 앞에 나타나지도 말았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네 목숨줄을 끊어놓고 싶지만 애가 있다기에 그냥 두른 거라며 죽이지 않을 만큼만 때리겠다고 친정 식구들은 남편을 많이 구박하고 때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린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돌아올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가족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맞으면서도 저와 이야기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면서 애도 본처도 다 버리고 올 테니까 자기와 제발 살아달라 하더군요. 사람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면 그게 배로 돌아온다고 하는 말을 모르나 봐요. 그리고 본처와 아이도 버리는 사람이 저와 잘 산다고 해서 나를 안 버릴까 싶기도 했어요. 언젠가 나도 그 본처처럼 마음이 닿으면 더 이상은 볼장도 없다면서 버림받을 수 있으니 말이에요. 남편은 몇 번 그렇게 찾아왔지만 저희 아빠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남편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포위망을 두르셔서 남편이 조용히 가곤 했습니다. 저도 딱 한 번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하는 말이 정말 본처와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아이도 본처가 데려가기로 했으니 이제는 자기는 진짜 혼자의 몸이라고 하면서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마지막 희망마저도 싹둑 잘라버리고자 말했어요. 마침 저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과 진지하게 만나보겠다고요. 그 사람은 당신처럼 거짓말도 하지 않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결혼 사기 같은 걸 칠 사람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좀 많이 놀랐었나 봐요. 이러는 법이 어딨냐면서 자기는 이혼하고 아이도 절대 안 본다는 각서까지 쓰고서 저와 다시 진짜 결혼을 준비하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아무렇게나 약속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제 탓이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제 탓을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자신을 기다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저는 정말 남편하고는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했고 아이에게서 아빠를 뺏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리고 나서 가끔씩 술 취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문자 내용으로는 제가 보고 싶어서 안 되겠다고, 말로는 죽겠다는 말로 써져 있기도 하고, 아이를 버렸는데 자기는 정말 못된 놈이라고 하면서 평생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마음만 품고 살아야 한다고 보내오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온정을 베풀기에는 저도 많이 마음이 다쳐버린 뒤였기에 혼자서 알아서 잘 헤쳐나가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는 역시나 아빠인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고 남편은 못 이기는 척 가끔 아이를 만나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계속 괴로워하자 뒤늦게 아들의 욕심을 부모가 알고는 못하게 막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그때는 미안하긴 했지만 이제는 남편도 본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저와 살겠다고 결심했으니 저보고 받아주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으셨어요.
저는 차라리 남편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온 것이 잘 됐다 싶었습니다. 뻔뻔하게 자기 아들을 2번이나 결혼시킨 부모들이었는데 저는 그들에게 한마디 말도 해본 적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미안하다고 하셨으면 정말 미안한 태도를 보이셨어야죠. 뻔뻔하게 어떻게 저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시고 이혼했으니 다시 잘 받아달라는 말을 하세요? 본인들 자식 귀한 줄 아시면 남의 집 자식도 귀한 줄을 아세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남편만 생각하는 시부모는 진짜 너무하다 여겨졌습니다. 두 여자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도 그저 남편이 잘 살기를 바래서 하는 말을 들으니 괜히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시부모님은 그럼 이혼 말고 더 뭘 해줘야 하냐며 남편이 다 버리고 저와 살겠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부모님도 불만이고 자기 행복 위해서 가정도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버리는 남자와는 평생을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렇게 억센 줄 몰랐다며 새장가 들게 할 거라며 큰 소리 치시더군요. 그렇게 새장가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살 거라면 2번의 결혼 중 한 사람이라도 곁에 남아 있었겠죠 라고 하면서 남편은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볼품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화를 버럭 내시다가 시아버지가 뒷골 잡고 쓰러지신 듯 했어요. 갑자기 119 부르는 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려오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연락해서 너희 부모님 쓰러지신 것 같으니 부모님한테나 효도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 걱정보다 부모님이 혹시라도 저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봐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부터 묻더군요. 여자 때문에 가정도 버리는 나쁜 놈이라는 걸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뒤늦게라도 알고 나니 미련도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에 가끔 차단한 메신저에 뜬 남편의 상태 메시지에는 힘들다, 괴롭다, 우울증, 알코올 중독, 어디까지 힘들어야 끝이 나나 등 말들이 잔뜩 올라오더라고요. 아마도 저를 보고 돌아오라는 듯이 올리는 것이었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보고서 남편에게 동정이 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남편이라는 작자에게 결혼 생활 기간 동안 내가 당했던 일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그 일들이 잊혀지지 않는 한 남편이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뒤통수 한 대 쳐줄 일을 만들까 했지만 저도 몰랐다곤 하지만 남의 가정을 파탄낸 입장이 되어버렸으니 이로써 저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결혼하실 분들에게 충고 하나만 해드리자면 최근에 왜 건강진단서를 띄라고 하는지 혼인기록을 떼어보라고 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내 남편은 괜찮을 거다. 내 부인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런 것은 다 큰 오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전에 이혼했을 수도 있고 전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랑한다는 말로 감추고 결혼하는데 그런 것은 명백한 사기 결혼입니다. 그러니 제발 너무 사람만 믿지 말고 초반에 믿음을 흔들더라도 꿀릴 것이 없으면 못 보여줄 것도 없으니 서로 그런 서류 한 번씩은 떼어보고 결혼하세요. 진실한 사랑의 기초는 믿음이니까요. 오늘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